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800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4,18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주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식당과 영화관 등의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뉴저지는 주민들에게 야간 통행 금지도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소상인들이 영업 중지라는 폭탄을 맞았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원이 코로나19 검사를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코로나19 지원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선포된 이후 생필품 사재기 열풍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800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4,18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발생 지역도 49개 주로 확대됐고 사망자도 73명으로 늘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환자가 4,18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13일 2,000명을 돌파한 뒤 이틀 만에 1,000명이 증가했고 또 하루 만에 800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미국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1월 21일 이후 환자가 1,000명이 되는 데는 약 50일이 걸렸지만 2,000명으로 1,000명 더 증가하는 데는 사흘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7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자는 워싱턴주가 42명으로 가장 많고 뉴욕주 7명, 캘리포니아주 6명, 플로리다주 5명, 뉴저지주 2명 등입니다. 주별 감염자는 뉴욕주가 954명으로 가장 많고 워싱턴주 769명, 캘리포니아주 474명, 매사추세츠주 164명, 콜로라도주 135명, 뉴저지 126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발생 지역도 50개 주 중 웨스트 버지니아를 제외한 49개 주와 워싱턴 DC로 확대됐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일부 주들과 시들은 통행 금지 조치, 식당과 술집의 영업 제한 등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메릴랜드는 주지사의 긴급 명령을 통해 카지노와 경마장의 문을 닫도록 했고 일리노이주는 이달 30일까지 모든 바와 식당을 휴점하도록 했습니다. 오하이오주와 보스턴시, 플로리다주 포트로더데일은 오후 9시에서 11시 이후 식당과 바가 문을 닫도록 명령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주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는 식당과 영화관 등의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뉴저지는 주민들에게 야간 통행 금지도 권고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주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와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네드 라몬트 커네티컷 주지사는 오늘 전화회의를 통해 공동 대응 계획을 밝혔습니다. 먼저 일정 규모 이상의 모임 금지와 식당 등 대중시설의 영업을 제한합니다. 오늘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식당과 바의 일반 영업과 체육관, 영화관, 카지노 등의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식당이나 바의 경우 테이크아웃이나 배달 서비스는 허용되고 슈퍼마켓이나 주유소, 약국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파티를 포함해 50명 이상의 모임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조치는 앞으로 별도의 추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유지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우리 주들 전부에 적용되는 공동 규칙을 합의했다면서 저쪽으로 가면 조건이 다를 것이라며 이웃주로 가려는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는 주 전체에 대해 사실상의 야간 통금을 권고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비필수적이고 비응급 상황의 이동을 강력히 말린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소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업 중지라는 폭탄까지 떨어지면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찬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코로나19 관련 가짜 뉴스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소상인들이 영업 중지라는 폭탄을 맞았습니다. 오늘부터 뉴욕 등 트라이스테이트에서 식당과 바 등의 영업 제한이 발표되면서 상인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플러싱 먹자골목 상인 번영회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 주정부 등의 폐쇄 명령에 따른 소상인 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도 병행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 정부는 폐쇄 명령에 따른 소상인 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도 병행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소상인들은 당장 렌트와 종업원 급여 등 해결 방안이 막막하다며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비즈니스를 계속할 수 없다며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저는 노래방 하니까 아예 문을 닫아야 돼요. 이거 투고 노래방 투고할 수는 없잖아요. 닫으면 고스란히 그냥 비용으로 다 발생 100% 되고 직원도 그대로 다 손을 놔야 되고 저도 놔야 되고. 상인 번영에는 식당 등 영업이 제한적이지만 투고와 배달 등 이용이 가능하다며 택시 회사와 연계한 새로운 서비스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택시 회사와 업무 협약을 맺어 먹자골목업소와 택시 회사가 함께 상생의 길을 가도록 유도한다. 넷째, 동포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거짓 루머, 가짜뉴스 생산을 억제할 수 있도록 동포들에게 호소하고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시 정부와 협의한다. 상인들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업주는 물론 종업원들도 일자리를 잃게 돼 모두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김찬래입니다. 32개 주에서는 휴교령도 내려졌습니다. 주마다 기간과 조건은 조금씩 다르지만 길게는 다음 달 19일까지 장기 휴교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확진자가 제일 많은 뉴욕주의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남은 학기 내내 휴교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나왔습니다. 15일 밤을 기준으로 미국 32개 주와 로스앤젤레스, 뉴욕시 등이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시간과 조건은 주마다 다르지만 길게는 다음 달 19일까지 장기 휴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휴교령을 내린 주는 엘라스카와 애리조나, 아칸스와 델라웨어, 플로리다, 캔자스, 일리노이와 켄터키, 루이지애나, 메인, 매사추세츠와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미시시피와 몬타나, 뉴햄프셔와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오리건주 등입니다. 펜실베니아와 로드아일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다코타, 버몬트와 버지니아, 유타, 워싱턴,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뉴욕과 뉴저지 등도 휴교를 선언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모든 공립학교에 대해 휴교령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번 주는 급식에 의존하는 학생들을 위해 개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4월 20일 정상 수업을 재개하기 위해 모든 시도를 할 것이라면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남은 학기 동안 계속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가 봉쇄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던 시 당국에 강력한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 역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봉쇄 조치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15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시정부가 통금이나 특정 시간대 차량 및 개인의 진입 제한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스카 스트링거 뉴욕시 감사원장과 코리 존슨 뉴욕시 의장도 드블라지오 시장에게 뉴욕시 봉쇄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존슨 시의장은 식당이나 술집 등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 제공은 중단돼야 한다며 식료품점과 약국, 은행 등 필수적인 시설 외에는 운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트링거 감사원장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뉴저지 일부 지방자치정부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지역 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이런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맨하탄 인근의 북부 뉴저지에 있는 티넥타운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2주간 자가 격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인구 4만 1천여 명 규모의 티넥타운이 코로나19 확진자가 18명이나 발생하면서 강력한 규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맨하탄 통근자가 많은 호보크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통행 금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하원이 코로나19 검사를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코로나19 지원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보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검사를 보장했습니다. 또 최대 2주의 유급병가와 3개월의 유급 휴가를 보장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14일 워싱턴 포스트와 NBS 뉴스 등은 민주당과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완화할 방법을 수시간 동안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원은 결국 이날 오전 유급병가와 실업보험, 무료 코로나19 검사 등을 지원할 구제 법안을 찬성 36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이제 상원을 통과해야 합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지난 이틀 동안 대화를 이어간 끝에 이번 합의에 달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하원이 투표하게 될 법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고 모든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찬성에 투표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에 따르면 이 법안은 보험이 없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보장합니다. 또 최대 2주 동안의 유급병가와 3개월 동안의 유급 가족 및 의료휴가, 더 강력한 실업보험을 포함하고 보충 영양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한 음식 제공 프로그램 지원 방안도 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생필품 사재기 열풍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말 내내 대형마트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몇몇 식품의 진열대는 텅텅 비었습니다. 이런 사재기 대란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제를 당부하고 유통업체 공급망은 정상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태스크포스의 언론 브리핑에서 생필품 사재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통업체들이 위기 상황 내내 계속 열려 있도록 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며 유통업체는 계속 열려 있을 것이고 공급망은 튼튼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국민들이 보통 사는 것의 3배에서 5배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면서 누구도 생필품을 비축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로 비상사태 선포 이후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면서 국민들 사이에 생필품 사재기가 극심해지는 등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을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통업계 최고 경영자들과의 전화회의를 통해 미국인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마트 진열대에 생필품이 쌓여 있을 수 있게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회견에서 홀푸드와 타겟, 코스코, 월마트, 제너럴밀스 등의 유통업체와 식료품업체 최고 경영자들과 통화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역시 공급망이 잘 작동하고 있다면서 사람들이 일주일간 필요한 식료품만 사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치로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 7천억 달러 규모의 국채와 주택 저당 증권을 매입하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15일 기준금리를 기존 1에서 1.25%에서 0에서 0.25%로 전격 인하했습니다. 연준은 지난 3일 긴급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이날 다시 1%포인트의 추가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이 1994년 이후로 정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사이에 별도로 2차례 금리를 내린 적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오늘 17일에서 18일 정례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지 않을 것이며 이번 회의가 그 대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이 사흘 뒤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었지만 채권 시장의 급격한 위축이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연준은 코로나19 발병이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지역사회에 피해를 입히고 경제활동을 방해하며 경제 전망에 위험을 초래할 전망이라며 계속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절하게 계획을 조정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준은 5천억 달러 규모 국채와 2천억 달러 규모의 MBS를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은행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할인 창구 단기 긴급 대출 금리도 1.75%에서 0.25%로 내렸습니다. 지난달 3년이나 대폭 후퇴한 취업 3순위 영주권 문호가 이달에도 동결됐습니다. 노동 승인 접수일이 2017년 1월 1일 이전이 아닌 경우는 최소한 5월까지는 승인이 불가능합니다. 10월에나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무부의 2020년 4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우선일자는 지난달 2017년 1월 1일로 대폭 후퇴한 뒤 하루도 진전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노동승인 접수일이 2017년 1월 1일 이전이 아닌 경우는 최소한 5월까지는 승인이 불가능합니다. 취업 3순위 접수 가능 우선일자 역시 이달에도 2019년 1월 1일에서 단 하루도 진전이 없었습니다. 취업 3순위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지난해에는 꾸준히 오픈됐다가 지난 1월부터 동결된 상태입니다. 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새 회계연도인 오는 10월이 돼야지만 움직임이 있겠다며 신청자가 많아지면서 이민국을 통해 취업이민 2순위의 우선일자 역시 7월쯤 동결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취업이민 1순위는 지난달과 동일하게 3달 나아간 2019년 6월 1일까지 진전했습니다.
가족 이민의 경우는 이번 달에 동결된 4순위 시민권자 형제자매를 제외하고는 모두 진전했습니다. 1순위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는 비자 발급이 3달, 접수 가능은 1달 진전했고 3순위 시민권자 기혼 자녀는 각각 2달씩 진전했습니다. 2A 순위 영주권자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의 경우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지난달과 동일하게 오픈됐고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2020년 2월 1일로 대부분의 적체가 해소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코로나19로 숨진 환자가 한인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한인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인이 아닌 다른 아시아계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 전 LA 카운티의 첫 코로나19 사망자로 기록된 60대 여성. 사망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인일 것이란 설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더군다나 숨진 코로나 확진자가 한인이라는 설이 SNS를 통해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동부 지역 한인 커뮤니티는 감염 공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근데 추측하기에 한인일 것이다. 지역은 이제 여기 원로 지역이죠. 동부 지역에 교회들 연합회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 모여서 여러 가지를 의논을 했어요. 공동 대처하는 거죠. 교회들이 그냥 각자 대처하는 게 아니고. 한인 사망설이 확산되면서 LA 총영사관까지 진화에 나선 상황. 관계 당국에 확인한 결과 사망자는 아시아계 주민이지만 한인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필리핀의 관계자를 만나서 확인한 바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확인하고 왔다. 이렇게. 근데 한국 사람은 아니에요. 네. 이런 가운데 사망자는 필리핀계 미국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LA 카운티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사망자는 미국에 거주하는 필리핀계 주민이며 한국 방문 기록 역시 동남아 지역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던 중 잠시 한국을 경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환자는 미국에 도착한 후 감기 증세를 느껴 월넛의 친지 집에 계속 머물다 응급실로 실려간 것으로 알려져 월넛과 다이아몬드바 지역의 한인타운을 방문했다는 소문 역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LA 카운티 공립학교들에도 2주간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샌디에고 통합교육구도 함께 휴교령을 내렸는데 75만 명의 학생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구는 학부모들을 위해서 패밀리 리소스 센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통합교육구와 샌디에고 통합교육구가 2주간 휴교 조치를 내렸습니다. 아직까지 학생이나 교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보고된 사례는 없지만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교육구 내 모든 학교의 문을 닫기로 한 겁니다. Effective Monday, March 16th, we will close all Los Angeles Unified Public Schools for 2 weeks while we evaluate the appropriate path forward. 일단 휴교 조치는 오는 27일까지지만 사태에 따라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LA 통합교육구 측은 수업 취소를 넘어 육아나 학교 급식 문제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가정들을 위해 카운티 학교 40곳의 패밀리 리소스 센터를 마련합니다. 오는 18일부터 운영되는 해당 센터에선 하루 3끼 급식이 모두 제공되며 별도의 교육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On Wednesday, we'll have 40 schools that have been redesignated family resource centers that will be open from 6 a.m. to 6 p.m. Staffed with a combination of district employees, Red Cross volunteers, and county employees. 다만 센터를 방문하는 모든 학생과 부모는 출입하기 전 반드시 체온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구 측은 집에 머물 학생들을 위해선 공영방송 PBS와 손잡고 휴교 기간 동안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방송할 계획입니다. LA와 샌디에고 통합교육구에 이어 롱비치 통합교육구 등 13개 통합교육구들도 휴교에 들어간 상태이며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오렌지 카운티 내 모든 공립학교도 조만간 휴교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ABC 방송은 코로나19로 인한 증오 정서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아시아계 주민들이 늘면서 총기 구입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더스트리시의 한 총기 판매점 업주는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면서 아시아계 주민들이 총기를 구입하거나 총기에 대해 문의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전과 비교하면 총기를 구입하는 아시아계 주민들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이 운전면허증과 차량 등록, 차량 검사 만료 기한을 한시적으로 2달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와 차량국은 3월에서 5월 만료되는 운전면허증과 차량 등록, 차량 검사증을 대상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5월 31일까지 등록증을 연장해야 하는 주민들은 자동으로 2개월씩 유효기간이 연장 조치된다며 차량국 사무실의 혼잡을 막아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민원실 직원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영사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3월 16일부터 민원실 근무자를 2개조로 편성하고 2주 단위로 교대 근무를 시행합니다. 또 뉴욕 한국문화원도 직원들의 교대 근무가 시행됩니다. 3월 16일부터는 뉴욕 한국문화원 갤러리 코리아와 도서관 운영을 잠정 연기하고 문화행사 개최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시 위생국은 거리에 쓰레기가 넘쳐나면서 타임스퀘어 등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주요 지역에는 새로운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클린커브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300개 이상 유닛의 빌딩은 쓰레기 봉투를 그대로 인도에 내놓지 못하도록 뚜껑을 여닫을 수 있는 쓰레기통을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50개 이상 유닛을 가진 신축 빌딩은 실내에 재활용이나 일반 쓰레기를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담은 쓰레기 관리 계획을 시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오전 한때 비가 내린 후 점차 개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7도, 섭씨 14도, 밤 최저 기온은 41도, 섭씨 5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밤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목요일은 하루 종일 때때로 비가 오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